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번째 강의입니까? 네 번째 강의,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칠판에서 보듯이 첫 번째 통일신라하고 두 번째 발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조금 이따 정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건 유득공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 사람이 표현했던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하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는 역사 1이죠. 3단원 84쪽부터 11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진 않고요. 일부 빠진 내용도 있을 테지만 그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과정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나당 동맹입니다. 자, 신라가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였죠. 일반적으로 힘이 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 필요했는데, 자, 그래서 신라가 가장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로 가서 힘을 합해서 고구려나 백제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당나라를 이끌고 나니까 먼저 가장 힘이 약했던 백제를 공격합니다. 사실 이제 당나라는 고구려를 먼저 무너뜨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고당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점을 먼저 공격해야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죠. 네, 백제가 멸망되고요. 다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킵니다. 자, 나아가서 뭡니까? 자, 나라가 망했어요. 자,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 백제와 고구려에서 각각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나라하고 신라의 각각 세력이 이 부흥운동 세력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잘 예상했듯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나당 전쟁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맥락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데요? 자, 부흥운동을 또 신라가 처음에는 또 진압하는 듯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에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이 드러나게 되니까 오히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하게 되면서 당나라하고 세력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당 전쟁이란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백제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도 신라의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면서 다시 민족의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을 조금 이따 의 한계를 잠깐 언급해 볼 텐데 한계라고 이야기하고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괜히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죠. 조금 좁아진 영토입니다. 고구려에 비해서는 조금 좁아진 영토입니다만 삼국 통일을 이끌어냅니다. 요거는 문무왕 때에 나타난 것이었죠. 자, 계속해서 의 및 한계를 볼게요. 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한번 직접 확인하면서 토론학습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으로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의는 여러 분열되어 있던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민족문화 발달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방금 한계는 선생님이 설명도 했고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영토가 축소된 통일이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삼국통일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평가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은 의의 및 한계가 모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는 왕권이 강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던 부분이냐면요. 전제왕권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자, 요즘에 역사 연구가 계속되면서 당시의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왕권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급해 볼 왕은요,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자, 신문을 즐겨봐서 신문왕일까요? 아니면 뭐 신문선 해설위원이 있어서 신문왕일까요? 자,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이 신문왕 기억해 두면 좋은데요. 자, 몇 가지를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시만 들어볼게요. 자, 왕을 호위하는 시부를 강화하고요. 자, 장인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김음돌의 난도 진압했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교과서에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달구벌 천도 계획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자, 교과서에 새롭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달구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대구 정도 지역이 될 텐데요. 자,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 귀족인 세력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해 나가면서 왕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거나 신문왕은 달구벌 천도 계획을 했고 이것이 성공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라 하대에는 여러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장보고의 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보고. 장보고는 이제 해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중국으로 가서 군인이 돼서 다시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 완도 지역에 해상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하나의 군진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신라 왕위 계승 갈등 과정에 참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 왕위 계승 갈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여러분이 드라마 옛날에 해신이라고 알고 있나요? 자, 그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죠. 자, 그 외에도 뭐 96각간의 난이라든지 뭐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여러 난들이 발생하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신라가 통일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어느 정도 안정기를 잡아가는 듯 했으나 언젠가 전성기가 있으면 시들기 마련이죠. 하대에는 혼란과 반란이 거듭되면서 농사도 잘 되지 않았고요. 흉년도 많았대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과정을 통일신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통일신라는 무너지게 되고 신라하대 무너지게 되고 다음에 우리가 다음 강의에 배울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게 되죠. 그 국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려입니다. 고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간략 흐름으로 요 통일신라를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통일신라 처음 신라부터 정리해 보면요. 자, 박격고세부터 시작해서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자, 신문왕 때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하대가 되면 점차 쇠락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앞글자만 따서 적어볼게요. 박격거세 진흥왕 때 전성기였고요. 신문왕 때도 굉장히 왕권이 강했습니다. 만파식적의 이야기라든지 시위부 강화, 달구벌 천도계획, 김음돌의 난 진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경순왕 정도를 언급하면서 신라 하대 왕권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국 요거 다 적어야겠네요. 박혁 것에. 자,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흐름들, 신라가 건국되면서 마지막으로 쇠퇴하는 과정까지의 흐름을 여러분이 연표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발에 넘어가 볼게요. 자, 발에는 이제 조금 더 쉬워요. 그렇게 언급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발에는 왕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총 4명의 왕이 언급이 될 거고요. 자, 그 전에 발에 여러분이 떠올려 볼 때 발에는 어떤 국가입니까? 네, 조금 이따 영토에서 보겠지만 북쪽에 위치했던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선생님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고구려 계승이라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자, 그러한 예는 일반적으로 온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와도 굉장히 고구려하고 유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 발해를 세웠던 사람들의 출신, 발해의 건국 구성원들을 보면 고구려 장수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많긴 한데 걸걸중상 혹은 대조영도 바로 고구려 출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많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북공정을 추진했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조영이나 이 고구려 계통의 이 발해 건국 사람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발해는 일반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 국가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발해의 왕 4명의 왕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고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볼 건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고왕은 대조영입니다. 자, 대조영이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구려 장수 출신으로 보고 있고요. 자, 왜 한번 적어봤냐면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도 알아야 되고, 자, 발해라고 하는 국호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보면요. 자, 처음에 진이라고 하는 국가로 이름이 시작됐대요. 동모산 기슭에서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세워진 국가가 발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 이름이 변하게 되고 지금처럼 우리가 발해라고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자, 중국으로부터 바로 발해 군왕에 책봉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발해라고 하는 국호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국가, 우리나라 국가로 굉장히 자주성을 갖고 있고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국호, 그 국가의 명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도 그러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자, 무왕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이 발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무왕 때에는 당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쌓을 물자를 생각해서 요 무왕 때는 당과 마찰이 있었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당시 상황이 흑수 말갈이나 여러 말갈과 그런 여러 국제적인 관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무왕이라고 하는 요 왕은요, 당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굴복하고 그냥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공격도 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일반적인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텐데요.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 자, 문왕은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무왕이라고 하는 요 왕의 이름과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부드럽기도 하고 조금 온화할 것 같죠? 그렇게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당과 오히려 공격을 하기보단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앞서 싸웠던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고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문물 교류라든지 여러 기타적인 문화 발달의 계기를 이끌어 오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왕과 무왕이라고 하는 왕의 특징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왕은요, 네 번째죠. 선왕입니다. 선왕. 자, 선왕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자, 바로 우리가 삼국시대에 전성기의 왕들 각각의 뭐 중요하다고도 체크를 해봤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발해의 전성기는 바로 선왕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해동 성국이라고 중국으로부터 불리면서 동쪽에 가장 융성했던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전성기는 선왕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디로 영토 확장을 했다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겠습니다만 전성기는 선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자,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통일신라 봤었죠.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남쪽에 있는 국가입니다. 자, 요 정도 영토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발해는 어디 있을까요? 발해. 자,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발해는 한 요만큼의 영토를 가졌던 국가로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북쪽으로 더 뻗어나가고 있고요. 자, 발해는 굉장히 기만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유명해서 솔빈부의 말이 수출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 어디에서 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발해곡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발해와 신라를 우리의 민족으로 기준하면서 바로 이 책에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시대에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었나요? 자, 그래도 이번 시간은 간략하죠. 통일신라하고 발해 정도를 간략한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5강이죠. 자, 5번째 강의 고려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만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나뉘면서 그 시대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고려 다음에는 또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교과서 4단원의 내용이겠죠. 여러분이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선생님하고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